하루 올랐던 테슬라는 그 다음날 다 토해내고, 하루 올랐던 팔란티어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너무 올라버린 가치주에 선뜻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4월 10일 토요일에 4월 이후에 라니맘닷컴에서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 단톡방으로 초대되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 시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때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참 좋은 종목들과 종목군들을 함께 추천받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끔 미즈노르 팀장이 약속드립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즈노르의 팔란티어 47번째 영상입니다. 팔란티어, 오늘 참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팔란티어 영상을 2주 만에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또 말길 못 알아듣는 나그네는 팔란티어가 내려가니까 할 말이 없어서 영상을 안 올린다. 아무튼 그런 분들은 다 삭제입니다. 그냥 영구 퇴출. 그러니까 저희 미즈노르 가족이 아니라 나그네들이죠. 어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지난 2주 동안 팔란티어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원래 이제 팔란티어와 테슬라는 일주일 간격으로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팔란티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2주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때로는 한숨을 쉬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안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알렉스 카프가 왜 몇 주 전에 알렉스 카프가 그런 인터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단타 치려면, 쉽게 말해 단기 투자할 목적이면 팔란티어 사지 말고 다른 종목 많으니까 다른 거 해라. 그러면서 이제 월가를 디스한 거거든요. 저희 개미들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알렉스 카프가 지금 엄청난 팔란티어 물량을 팔아 제꼈잖아요. 물론 이제 스탁 옵션이긴 하지만 이게 또 이슈가 됐고, 또 여전히 팔란티어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거는 팔란티어 뭐 스탁 옵션 행사한 거니까 그건 늘상 있는 일 아니냐,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게 어떻게 팔란티어의 악재냐, 이런 언론들이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여론몰이해가는 거 아니냐. 근데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악재는 악재죠. 그렇죠. 이 시점에서 뭐 스탁 옵션 행사를 했든, 뭐 세금 때문에 텍스 때문에 팔아 제꼈든, 어찌됐든 팔란티어의 흐름에 있어서 뭐 안 판 것보다 판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없는 거죠. 자, 미즈노르는 팔란티어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뭐 이제는 뭐 스퀘어가 됐든 어떤 종목이든 저희 미즈노르 가족의 성투를 위한 목적이지, 뭐 팔란티어 저희가 무슨 뭐 인사이더도 아니고, 뭐 인사이더를 하더라도 아닌 것도 아닌 거죠. 자, 오늘 영상도 좀 전에 올려드렸던 테슬라 영상처럼 오늘 팔란티어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거 하다 보면 또 영상이 1시간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압축을 해서 이제 엑기스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함께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 그쵸? 알렉스 카프가 이 스탁 옵션으로 팔란티어 판 것에 대해서. 근데 그만 팔았나요? 또 다른 친구 코헨인가? 그 친구도 또 팔았잖아요. 그리고 더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게 뭐죠? 앞으로도 더 팔 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희 미즈노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미가들이죠. 저희 스태프들의 역량을 벗어나거나 조금 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미즈노르 가족들 가운데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의뢰를 했어요. 본인의 실명을 밝히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께서 그래도 아주 굉장히 전문가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알렉스 카프의 팔란티어 매도는 그거는 뭐 그렇게 악재가 아니다. 뭐 내부자가 일부러 팔아버린 것도 아니고, 뭐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스탁 옵션 받은 거와 함께 본인의 세금을 위해서 빠져나가야 하는 매도 물량이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좀 그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저희 스태프들의 건의에 따라서 제가 이 부분을
전문가분한테 의뢰를 했는데요. 자,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이야기에 의하면 일종의 뭐 벤처 회사라고도 할 수 있죠. 벤처 회사 같은 걸 시작하게 되면 한 번에 그 주식을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의 스탁을 엑서사이즈 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뭐 일을 안 해서 주식을 가져가지 못하면, 그러면 이렇게 팔아도 그 기간이 되면 또 숫자가 늘어나는 일이 반복이 되는데, 일단 정확하게 말하면 주식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아티클에 68.9 밀리언의 주식이 12월 3일에 엑서사이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회사에서 행사하려고 하려면 12.8 밀리언을 회사에 디파짓을 해야지 그 주식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지금 알렉스 카프가 스탁을 파는 거고, 알렉스 카프뿐만 아니라 저 친구도 팔았던 거죠. 저 친구가 누구냐고요? 예, 그 공동 창업자인 스테판 코헨이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공짜 주식이 있을 수 있지만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뭐 스탁 옵션도 그 가격이 있어서 그걸 회사에 직접 줘야지만 그 옵션을 이제 기간이 되었을 때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스탁 옵션이 행사가 되면서 보통 이 스탁이 늘어난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면 됩니다. anyway, 어찌됐든 이러한 기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주식을 매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팔란티어 주주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무거워짐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 미즈놀 포트폴리오에서도 현재 팔란티어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갈 건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팔란티어가 25불 이상으로 올라서지 못한다면 저희는 팔란티어 비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요, 조금 복잡한데 뭐 알파벳 숫자 따라가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팔란티어의 4월 4일 일봉 차트인데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목요일날 얼마나 장이 좋았습니까? 근데 마이너스를 만들었다. 저는 이거 자체가 우리 한번 그러니까 주식을 심플하게 한번 보자고요. 플러스 장이었는데 다른 게 다 올라가는데 음봉이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끝나고 애프터마켓에서도 더 내렸죠. 그리고 이날 거래량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거래량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 23불, 그러니까는 수요일도 윗꼬리가 딱 달리면서 끝나졌잖아요. 팔란티어의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지금 설정이 됐는데 23불입니다. 여러분,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팔란티어가 언제부터 23불을 뚫지 못해서 일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팔란티어를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큰 흐름의 추세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23불의 저항선을 뚫느냐 못 뚫느냐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B, 이 뚫어도 또 고비가 있습니다. 27불입니다. 27불이 두 번째 팔란티어의 저항선이거든요. 이 저항선을 돌파하느냐가 또 관건입니다. 27불만 넘어선다면 팔란티어는 심리적 저항선 30불을 뚫고 32불의 갭까지 고고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많이 힘겨워 보이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팀장님, 2차 데모데이 호재가 있는데 왜 팔란티어가 이렇게 못 움직이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예상하셨겠지만 그나마 2차 데모데이의 호재 때문에 이 정도 버티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었으면 정말 AI 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뭐 냉정히 말해서 캐시, 우리 돈나무 언니가 팔란티어를 사주지 않았다면 팔란티어는 저는 AI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어떤 모습이냐고요? 보여드릴까요? 짠! 와, 대박 아닙니까? 2달 연속으로 저렇게 흘러내리는 AI, 저런 종목도 참 보기가 힘들죠. 나중에 AI가 뭐 어떠한 반등을 보여서 사람들이 초창기에 이야기했듯 뭐 200불까지 간다 할지라도 현재까지 보여줬던 AI의 흑역사는 죽을 때까지 AI의 발목을 잡을 건데요.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공통점,
나름대로 정부기관이 커스터머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팔란티어가 그래도 저 AI보다 좋은, 그러니까 차별화된 클래스가 틀린 주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어저께 자료를 봤더니 한국에서 서학개미들이 매수한 종목 5위에 링크되어 있더라고요. 팔란티어가. 여전히 피터 틸을 비롯한 팔란티어의 인기는 정말 미국 현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개미들에게는 정말 인기인 것 같은데, 같은 개미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개미들이 많이 사면은요 주식 잘 못 올라갑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팔란티어가 못 올라가는 이유, 팔란티어야 기관과 화해해라, 그게 핵심이거든요. 오너십에서 이 기관들이 별도의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면 기관들이 사지 않는 주식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냉정히 말하면 팔란티어를 사는 기관들은 지금 아크밖에 없는 모습. 아크 외에 조그만 회사들 더 사긴 하겠지만. 자, C입니다. RSI 43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보통 RSI는 30 미만에서 사고 70이 넘어가면 과열됐으니까 매도 시그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팔란티어는 43, 40요에서 지금 거의 한 달째? 아니죠. 2월이니까 한 2달 가까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계륵이라는 겁니다. 계륵.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팔기도 애매하고 사기도 애매하고, 영어로 이제 홀드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단 팔란티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이도 아닌 셀도 아닌 홀드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선호하고 있는데요. 자, C입니다. 하락 지지선의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보통 상승의 저항선들이 내려오더라도 하락의 점점들도 올라갈 때 그게 이제 일명 제가 이야기했던 쥐모리식으로 가면서 결판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팔란티어는 상승의 고점도 내려오고 있지만 지지선도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핑크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 차트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수요일부터 보여주었던 팔란티어의 모습, 즉 상승 지지선의 우상향인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전히 팔란티어는 굉장히 좋은 호재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기는 해요. 뭐 계약건이라든지 내고 있긴 하지만 강력한 상승을 이끌 만한 호재건이 아니라는 데 일단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너무 지금 흘러내렸다는 것. 자, 두 번째 차트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이 모습을 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아실 텐데, 자 보십시오. 전형적인 헤드앤숄더의 시그널입니다.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거는 사람 모양처럼 좀 제일 높이 있는 게 헤드라고 제가 노란색 글씨로 써있잖아요. 사람의 머리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가 사람의 어깨.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하는 사람의 모양처럼 생긴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주식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얘기인데요. 이건 전형적인 하락 시그널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지금 팔란티어는요, 전형적인 헤드앤숄더의 시그널보다도 더 좋지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더 좋지가 않냐면 핑크라인 근거 보이시죠? 라이트라고 쓴 거. 그렇죠. 오른쪽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그 핑크 라인까지도 올라서지도 못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한쪽 어깨가 축 처진 거죠. 레프트 정도까지 올라서도 될까 말까 한데 올라서지도 못한 채 다시 흐르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팔란티어의 추세입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미주노 가족 여러분과 팔란티어 주주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고민에 많이 빠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F라고 쓴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1월 27일 이후에 생성된 저 상승의 저항선, 그렇죠? 23부를 월요일 만약에 장이 좋다고 전제했을 때 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뚫어내지를 못하면 팔란티어는 계속 흐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일단 수요일부터 반전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다는 게 그나마 희망적인 모습입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뭐 알렉스 카프도 그런 얘기를 했고, 팔란티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가 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달 상장된 팔란티어 주가가 10불 언더, 그쵸? 8불 얼마였나 7불 얼마, 상장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은 어찌됐든 뭐 3배 가까이 오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팔란티어를 향해 갖는 기대치는 조급증일까요? 45불의 저 환상을 맛본 6개월밖에 되지 않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나는 팔란티어를 1년, 2년, 5년, 10년, 자식 때까지 평생 가져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팔란티어는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입니다. 최소한 며칠 동안 팔란티어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아무리 힘들어도 20불 언더로는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인한 의지는 보여줬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내려앉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기억하십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요. 그래도 팔란티어는 30불. 아무리 못해도 27불은 지지를 했었어요. 근데 30불이었다는 게 27불로 지지됐다가 25불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23불로 내려왔다가 수목은 기간차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원래 같은 경우는 21불까지 깨지는 걸 보면서 정말 얘 왜 그런다냐. 몇 주 전에 20불 18cm까지 내려갔을 때는 그때는 뭐 나스닥 장이 워낙 안 좋았다는 걸 감안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안 좋은 거를 감안해서 저 정도 지지해 준 거는 참 판란이니까 가능하다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이런 횡보의 모습은 사실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거죠. 아무리 아들 같은 주식이라도 실망스러운 거는 실망스러운 거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종목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지금 팔란티어는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요일 이후로 그래도 한 번 더 저 저항선을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돌파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게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보이시죠? 거래량이 저렇게 작으면 아무리 양봉이 나와도 그 다음날 바로 음봉 두드려 맞고 저항선 치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저의 이런 예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의 이런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확률상으로는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올 확률이 더 많다는 것,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단기적인 투자라든지 그렇죠? 뭐 데이 트레이딩의 메리트는 전혀 없고요. 일단 팔란티어는 망하지 않을 주식이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호재. 근데 그거는 호재가 이제 아니죠. 자, 팔란티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때 저 저항선을 얼마만큼 뚫어내고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런 분위기로 데모데이가 진행이 된다면 데모데이 이후에는 팔란티어는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20불이 깨질 수도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차트로 봤을 때 팔란티어의 데모데이 이후에 어찌됐든 팔란티어가 하락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 차트를 봐서도 알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하락으로 향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하는 사실은. 그렇다면 팔란티어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강력한 호재가 있어야죠. 뭐 어닝 발표도, 근데 어닝 발표는 저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팔란티어가 지난 4분기 때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1분기 때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더 강력한 어닝의 그 발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시장을 반등시킬, 최근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2차 상승으로 이끌 만한 강력한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팔란티어는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운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이 내정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누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알렉스 카프는 오늘 이번에 행사했던 대로 본인의 스탁옵션 매도하는 물량들을 계속 나갈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갈 거니까는 괜찮습니다. 근데 좀 더 냉정하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팔란티어의 주식을 뭐 내가 20불에 사가지고 정말 1년 지켜보고 있다가 25불까지 갔다고 합시다. 5불이 올랐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돈으로 다른 종목을 샀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종목이라 한다면 올해 급등하는 정말 잘 가는 종목을 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투자에 있어서, 그쵸, 이게 무슨 팔란티어가 그 배당금 많이 주는 평생 가져갈 뭐 코스코나 무슨 이런 AT&T 같은 주식도 아니고, 그렇다면 팔란티어에 대한 포지션을 잘못 잡은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미주노에서는 어찌됐든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팔란티어가 25불 선으로 올라서지 못하면 저희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요. 왜냐하면 저희도 평당가가 지금 23불에서 24불 사이거든요. 10불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사면서 올려버렸잖아요. 그쵸? 너무 캐시를 믿었나?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팔란티어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주식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에는. 근데 저희는 좀 더 냉정해지려고 하는 차원에서 25불을 넘지 못하면 팔란티어의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향후 지켜보면서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잡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물량을 늘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냉정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는 주식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우리에게 수익을 내어줄 때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보다 냉정하게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바라보아야 될 때가 지금 지난 한 2달 동안 시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팔란티어에 대한 속보라든지 좋은 호재라든지 악재라든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주노래 구독, 좋아요, 알림은 필수입니다. 화이팅!